저희는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 계엄 문건 얼마 전에 상당히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 이번에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또 계엄 문건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대표가 했네요. NSC의 황교안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이신데 당시 NSC가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디데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며칠 날로 나와 있어요?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예, 탄핵이 되기 이틀 전에 이틀 전. 예,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저런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방위원들이 제기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계엄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국방위 소속일 때 이철희 의원이 제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 문건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군인권단체 임태훈 소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저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7월에 공개됐던 거죠. 이철희 의원이 국방위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때 큰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본 계획과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부속 뭐랄까요, 그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그 당시 이제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기밀 해제해가면서 공개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건 다른 문건이라는 다른 거죠? 문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의 원본이라고 지금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권센터라고 하지만은 이건 국방부 정식 기구는 아니고요. 이제 시민단체입니다. 국방위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기무사의 문건, 이걸 원본 문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은 현 시국과 관련된 대비 계획 이렇게 돼 있고요. 작성일은 2017년 2월 작성했고 참고 자료 포함해서 모두 31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라 그러면은 계엄 시행 준비 착수일을 3월 8일로 한다라는 대목이 있고 그다음에 NSC 중심으로 군대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 요 두 가지를 이제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NSC 중심으로라는 요 대목에 대해서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교안 현 대표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도 이거에 대한 그 연루 개입된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이 문건과 관련해서 임태훈 소장이 문건을 공개하니까 정말 중요한 문건이, 중대한 문건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홍영표 의원과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들거나 이걸 기획했던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대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문서상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굉장히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촘촘하게 실행을 전제로 짜여진 잘 만들어진 계획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병력, 전력, 그다음에 국회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저 서강대교 넘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색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거 사전 검토 다 한 거예요. 네, 계엄 문건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을 검토했다. 당시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 기무사 문건 작성할 당시에 사령관이었던 조연천 전 사령관은 현재 미국으로 도피해서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였는데 이 문건이 다시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 문건이 작성이 됐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닐까요? 지난해 나왔던 문건의 원본이라는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걸 못 느껴요. 지난해도 엄청난 문건이 공개됐다가 지금 말씀처럼 기무사령관이 도피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상태까지 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슈를 전환하고자 하는 이런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황교안 대표 얘기를 여기다 끌어내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보고 받지 않았겠는가, 알지 않았겠는가 이런 의혹 제기잖아요. 근데 이 의혹 제기를 지금 이제 그 인권단체가 있어요. 이른바 시민단체가 군인권센터가 있는데 글쎄요, 작년에도 한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올해가 이제 추가된 게 황교안 대표이긴 합니다만 확실한 근거 없고 그런데 또 이걸 제기해서 이 문제로 또 간다? 이게 또 여야 간에 이게 뭐 문제가 규명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엄의 개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기해서 저는 이거 위험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런 이슈를 또 제기하는 건 그 시기 때 지난해 때 제기했어야죠. 예. 또 제기해서 또 이걸 갈등으로 간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문건 공개 자체 최 교수님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자리에서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강하게 임태훈 소장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임태훈 소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문건 내가 대충 일을 해봤는데 뭐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를 배치하고 대비 문건이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공당의 당 대표까지 거기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이렇게 이제 거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명예훼손을 지금 증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여기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법적 조치 환영하고요.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서 몰랐다면 황교안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알았다면은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임태훈 소장이 마지막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황교안 대표는 과연 이 계엄 문건 검토, 이 보고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태훈 소장이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가담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황교안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야무야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은 이 문건 자체의 파장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형사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형사 조치하면 말이죠.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참 그동안 많이 얘기는 하는데 또 검찰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검찰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수부 축소했다고 하지만 3개 특수부는 남아있거든요. 또다시 이제 또 특수부가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공방만 있지 진실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해서 나올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 것을 밝히고 그것을 가짜 뉴스라든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은 뭐 법적 책임을 건 거 넘어서서 그게 바로 국정조사예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다만 여당은 자신한테 유리한 거는 국정조사하자 그러고 야당은 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어 무차별적으로 국정조사가 미국 의회처럼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의혹이 해결되는 것이지 또 뭐 공방 이루어지고 좀 지나고 나서 의아무야해지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또 다시 무슨 이슈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아주 대범하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 방식을 채택했을 때 효과 있는 이러한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빨리 이런 조현천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의 장성 출신이라고 한다면 교육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진실된 얘기를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떳떳하다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당시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이 된 것이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누가 지시해서 우리는 만들어 준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정조사해서 이거 밝혀지겠습니까? 여야가 똑같은 서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할 텐데. 예. 전 그래서 이거 국정조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사 조치한다니까 또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내서 여러분께 영상 발언 위주로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공수처법 관련해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 황교안 대표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일 겁니다. 이종걸 의원이 공수처법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의 이름을 꺼냈더니 자유한국당 김연아 대변인이 강한 톤으로 강한 어조로 민주당 또 이종걸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삼성 비자금 사건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삼성 이건희 당시 회장을 비롯한 여러 명이 처벌되었습니다. 그 리스트의 신빙성이 입증되었지만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검사들이었습니다. 공수처법은 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의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폐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가 풍깁니다.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굳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라도 찍힌 듯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연아 대변인의 논평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돼 있네요. 폐악질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당히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황교안 대표를 자유한국당은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